다 얼굴이 좀 나오게 비디오를 한번 켜보시죠, 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기초입문 과정이죠. 네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사항. 그게 지지와 저항이요. 또 하나, 그 바탕에는 50% 법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간단히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50% 법칙은 장대양봉이든 뭐 양봉이든 그 음봉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 상승폭, 하락폭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장대양봉을 보자 이거야. 그러면 장대양봉에서는 한 세 구간은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종가. 고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장대양봉에서는 위아래 꼬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몸통의 절반을 50%라고 합니다. 50%에서 그 50%를 우리가 이렇게 자르고 보면은 A 구역에서 산 사람들은 언제든지 B, C 구역에서 팔 수 있어요. 이익이니까. 그러면 B 구역까지도 이익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C 구역에서 산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아직은 모르죠. 근데 내려오면 손실입니다. 이게 바로 50% 법칙에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패턴을 보면은 장대양봉에 지지와 저항 그랬어요. 역시 50%를 돌파하는 수점이 지켜지면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장대양봉이 50%가 무너지면 조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패턴상 추세 중이라면, 추세가 전환 중이라면 지지 라인은 또 하단에도 있겠죠. 그걸 지켜주면 다시, 그 대신 그런 경우에 내려왔을 경우 50%를 하회하면은 지켜지지 못하고 하회한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겸하게 맞게 됩니다. 겸해서. 그래서 50% 법칙을 적용하면 아주 강한 매수가 대기하고 있는 거는 50% 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세에서 배울 수 있는 눌림목의 한 형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차트를 또 볼게요. 지지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그 전기가 되는 그런 양봉에서는 항상 지지가 50% 이내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차트도 어저께 봤습니다. A에 있는 차트와 B에 있는 차트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자, 아시는 분. 차이점, A와 B의 차이점. 자, A에서요, 첫 번째 양봉,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첫 번째, 지지한 것과 못한 것? 지지한 것과 못한 거. 그렇죠. 육안을 볼 때 그렇죠. 근데 A 지역에서 우리가, 저 당시에는 까딱 잘못하면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추세 전환한 줄 알고 샀는데 빠지네. 날 녀석 빠졌죠. 근데 결국은 상승 초기에 그 라인을 지켰어요. 그런 다음에 N자형 상승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왼쪽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지지하는 게 있는지 저항하는 게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평선이라도 그려졌으면 이평선을 보고라도 저항대가 있구나 아니면 지지하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그려놨어요 제가.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항상 눈으로 어떤 패턴이나 그리고 형태를 익혀야 돼요. 거기에 이평선이 개입되면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좀 지나야지만이 스스로가 또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다양한 형태의 노하우가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는
형태가 비슷해요. A는 사실은 저런 형태라면 굉장히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흐름이에요, 저게. 그러나 나흘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지 않았어요. 다시 횡보하죠. 횡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형태는 나중에 왼쪽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보면은 왜 저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도 배웁니다. 근데 B 형태에서는 장대 양봉이 50%는 지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거든. 양봉이 나오고 다시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니까 그게 매수 시점이에요. 돌파하는 양봉이. 자,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거래량 증가는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날인가, 두 번째 날, 세 번째 강의에서 아마 다뤘던 주제거든요. 금호석유가 50%를 지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게. 자, 어느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쉬는 모습인데 이틀 연속. 그럼 저게 돌파했느냐? 아니면 하락했느냐? 이 판단이 이제 50%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패턴으로 봐야 돼요. 저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게.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봤더니 음봉이 나타나면서 바로 장대 양봉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추세가 전환된 거예요. 이미 하락으로. 그러면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제가 다시 거래량 증가했고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게 하락한 거래량이 큽니다. 그런데 전체 하나의 상승 폭으로 본다라면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50%를. 이 50%를 지키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지켜냈어요.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승폭의 50% 사조가 관건으로 무너지면 기간 및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몸통은 음봉이지만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50% 지지는 무너졌지만 그러면 전체의 상승폭이 50%를 지키느냐. 근데 오늘 거래량이 지금의 거래량이 어제 거래보다 더 많아요. 그걸 뭘 뜻하느냐 이거야. 그럼 저가에서 매수세가 대기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저거는. 거래량이 많으면 음봉이 더 크거나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음봉이 크지 않고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대기 매수세가 있었다는 걸 뜻하죠. 또 하나 오늘 이제 이게 11월 12일자 차트입니다. 이게 역시 지지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 양봉이 나타나서 안착을 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어차피 저 장대 양봉이 50%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한 조정이 같이 와야 돼요. 그렇다면 저 50%를 능가하려면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죠? 우리 초보자들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강의한 건 네 번째 강의야. 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거래량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럼 뭐가 증가해야 돼요? 거래량? 응? 거래량? 그럼 거래량이 증가해야지 저걸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장대 거래량들이 왼쪽에 있는 거래량들을 능가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기는 조건상 지금 여건상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겸하는데 지금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니까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50%를 다시 회복하는 게 관건이에요. 저거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거래량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반등의 시기를 보면 되는데 조금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대 양봉의 50%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네, 그렇지. 자, 지지와 저항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게 매수의 초기이거든요. 매수의 제1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형태들. 그래서 일단은 50% 법칙을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저 왼쪽에 있는 장대 음봉이 아니더라도 저게 장대 음봉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음봉 형태가 있는데 양봉이 그 형태의 50% 이상을 돌파하면 아래에서 출발해서 어제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발해서 돌파하면 매수 포인트인데 저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반등할 확률이. 그래서 저 상승 관통이란 말도 쓰는데 음봉이라면 장대 음봉이라면 왼쪽에 장대 양 음봉이 50%를 돌파하는 시점, 그 시점이 저 화살표 시점이 매수 포인트예요. 화살표 이렇게 딱 건너돼 있잖아요. 저게. 그래서 저게 종가의 강세를 끝난다면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위에 꼬리가 달리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위에 꼬리가 없다라면 상당히 강한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솔 바이오메드, 한스 바이오메드 이거 마찬가지야. 이것도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두 가지 겹친 겁니다. 이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요거 자, 하나는 이 장대 양봉이 바로 옆에 있는 캔들 두 개를 완전히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흔히 바닥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승 장형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왼쪽을 보면 장대 음봉이 하나 있는데 그 장대 음봉 안에 작은 양봉이 하나 있어요. 저건 또 반대로 상승 잉태형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뭐 캔들은 작지만 그러나 저 음봉의 50%를 양봉이 돌파했어요. 그럼 바닥이 찍었다는 거예요. 저건 바닥을. 그래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시그널이 하나의 방법,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부터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음봉의 거래량이 많은 거는 투매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투매가 벌어졌기 때문에 큰데 거래량이 저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르더라도 반드시 갭이 두 번 나왔으니까 그 메우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추세는 전환한 시그널이다. 저게. 그래서 매수 시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제 오늘 배울 거 롱데이 해석. 롱데이는 뭐야? 큰 캔들을 말한다 이거야. 그래서 양봉과 음봉이 틀려요. 양봉은 아래가 50% 아래가 매수세, 즉 지지 세력이 있는 거고 음봉은 50% 위에가 저항 세력이에요. 저거는. 저항 세력이기 때문에 저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해야지만이 저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저 위에 50% 위에 있는 이 저항 세력들, 이 세력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제일 좋다.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이게 이제 50%씩 골간이 항상. 여러분들은 가장 쉽게 시장을 접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공부가 50%예요. 50%만 잘 알아도 초보자도 매매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크게. 네. 네. 자, 그러면 쇼데이야. 쇼데이는 뭐예요? 작은 봉. 작은 봉. 그 작은 봉의 의미는 뭐죠? 거래량이 적다? 아니, 매수 거래량이 적다. 가격의 움직임이 적은 거죠. 그죠? 네. 가격의 편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바디가 작은 거예요. 그 쇼데이라는 거는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형태를 말하는데 거의 없는 거는 도지라는 말을 또 써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간격이 작은 형태로 지지와 저항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길게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힘을 비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거는 추세가 없기 때문에 살 의미도 없고 팔 의미도 없어요. 저거는. 그래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박스를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면 그건 매수 포인트예요. 그건. 그래서 저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크기가 작은 게 계속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꼬리가 잡히는 거는 또 나중에 또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자, 또 이번엔 캔들의 지지와 저항의 해석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어 주가가. 그래서
고가권에서 저런 아주 강한 마르보주 즉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저것도 신호상 이제 시세가 다 끝나가는 과정이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장대 양봉은. 그런데 그 다음날 오르다가 바로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고가권에서. 그러면 저거를 뭐라 그러냐? 흑운형이다 그래요. 즉 양봉의 50%를 음봉이 내려와.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게. 굉장히 힘이 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저게. 저것도 마찬가지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게. 그래서 앞에 양봉 50%가 무너지면 매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봉의 몸통 50%를 음봉이 하향 관통은 매도 시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거는 파는 게 정답이에요. 파는 게. 내일 당장 오르더라도 파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차트이기요. 오늘 나온 차트입니다. 11월 12일 차트이기요. 자, 저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양봉의 50%가 붕괴되는 지점에서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저걸 극복하는 거야. 내려온 선의 50%를 돌파하는 시점이 또 매수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 잘 판단하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도의 시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매도의 시점을. 그러니까 매도라는 거는 어떤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매수는 아무 때나 사도 되지만 매도는 아닙니다. 매도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오르다가 장대 음봉이 양봉을 감싸 안았어요. 저거는 아주 간단히 하락 장악형이야 저게. 하락하기엔 준비 동작인데 또 그 타임이 언제냐 그럼 저 양대 양봉의 50%를 아래로 관통하는 시점이 매도 포인트예요. 그냥 매도하는 게 좋아요. 놓치더라도 종가라도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저 자체가 매도 시그널이거든. 그래서 양봉의 50% 지지가 붕괴되는 시점은 우리는 무조건 매도하고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를 그냥 내일 봐야겠죠 이제. 또 모르죠 뭐. 이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거래량 확 증가하면서 저거 돌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건 뭐 호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 종목 정도를 누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CJ 프리시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무조건 시그널대로 우리가 매매하면 돼요. 아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상승 장악이 나왔어. 아까랑은 좀 틀려요, 우리가. 아까는 우리가 상승 관통형을 배웠다면 지금은 장악형을 배우는 거야. 이게 연속해서 나타나요. 바닥권에서. 잘 보시면 돼. 하락 추세에 있어서 마지막 하락 양봉이 아닌 음봉이 조그만 게 있어. 근데 그 양봉일 수도 있어요, 저게요. 작은 게. 그런데 더 큰 양봉이 감싸 안으면 이게 장악형이에요. 근데 저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음봉이 있었다면 작은 음봉의 마지막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고요. 좀 음봉이 좀 컸다 그러면 그 음봉의 몸쪽의 절반 50%를 관통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저런 패턴을 발견하면 적어도 단기 수익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잘 나타낸 패턴으로 하락하던 추세에서 음봉을 감싸는 장대양봉이 나타난다면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어제 음봉보다 낮게 형성한 후에 상승으로 반전하며 양봉이 직전의 음봉, 크던 작던 하니까 50%를 돌파하는 시점은 매수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네. 다 들어오셨나요? 자,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벌써. 자, 그럼 이런 캠들이야 이거. 그 음봉이 나타났는데 그 작은 음봉을 감싸 안았어. 근데 전체가 50%를 돌파한 거야. 그럼 매수야 저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평선을 제가 그려줬지만 거래량도 증가하는 걸 보여줬지만 앞으로 이제 이평선을 같이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턴이 나오고 또 다양한 매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배우면 돼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캔들의 성격이야. 캔들의 음봉, 양봉의 성격이고 위치,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50% 법칙이라는 걸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패턴은요 50%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또 그런 패턴이야 이것도. 근데 저거는요 나중에 또 배울 패턴인데 지금은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세를 전하는 양봉이 나온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저런 포인트는 또 추후에 배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배운 걸 하나하나를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노트하면 돼요. 노트하면 저절로 이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 오늘자 빅히 탑스입니다. 이렇게 이 종목의 매스 포인트는 여기 있었어요. 뭐 우리는 저거는 못 사요 우리가. 그러나 학습용 자료는 훌륭하다 이거야. 학습용 자료는 저거를 살 수 없는 게 뭐냐면 거래량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못 사요. 저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학습용 자료는 여러분들 보일 수 있지만 저 시점에서 저 양봉에서 왜 못 샀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거는. 왜냐하면 거래량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 변화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이 있어요. 저게. 기준점. 저거는 큰 크기, 큰 상승폭에서 그리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저게 매수 포인트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뿐이지 지금은 저게 매수 포인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태상은 저게 매수 포인트예요. 형태상으로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럼 형태상으로는 매수 포인트예요 저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상태에서 이 양봉이 이게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는 이런 거래량을 수반하는 그런 양봉이었다면 무조건 사면 돼요. 아셨죠? 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한 15분 했나요? 좀 빨리 했죠? 일부러 그랬어요. 조금씩 앞으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운 것들을 다시 우리 회원들이 복습한다 하시고 같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와서 참여해 주셔서 되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우리 홍보해 주시고 뭐 구독자들 많으면 제가 힘이 나겠죠. 뭐.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꼭 보시고서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라 그러더라고요. 자, 아직은 제가 서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 지금 매수 포인트가 좌측에 그 양봉 저점부터 고점까지 합한 거에 50% 정도 되지 않나요? 조금 낮죠 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완전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배울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66% 법칙과 75%가 또 있어요. 근데 저거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의도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말 뜻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신 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의도된 종목이다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그러니까 50%는 이거죠. 뭐 우리가 이게 50%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인데 이게 50%가 여기죠. 이렇게 되면은 몸 전체 상승폭에 그러면 50%도 약간 위에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는 6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60% 정도. 이게 60% 법칙, 66% 법칙이에요. 그리고 75%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5번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실시간으로 또 종목 리뷰하는 시간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